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친환경 행사를 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사례를 알아보고 환경부에서 작성한 친환경 행사 지침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렌즈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캐나다에서는 건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승인 과정 중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를 기후렌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이와 유사한 접근입니다. 각종 사업 예산을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예산이나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각종 행사도 기후렌즈로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야구장, 지역축제, 콘서트, 워터밤, 불꽃놀이 모두 공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들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품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 행사에서 과도하게 일회용품이나 물을 많이 사용했다거나 환경에 끼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기관이나 기업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하라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이때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행사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려했거나 기후와 환경을 고려했을 경우 행사의 취지가 더욱 빛이 나고 주최기관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일주일에 걸쳐서 세계적인 음악 그룹인 콜드플레이가 내한하여 공연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에 팔찌 재활용 리더보드라는 알림판이 떴는데요.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관객들은 LED 팔찌를 받게 되는데 이 팔찌는 중앙에서 제어하면서 다양한 색의 빛을 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콜드플레이는 이 LED 팔찌를 다시 수거해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공연에서 사용합니다. 2025년 4월 일주일간 LED 팔찌 수거율은 모두 95% 이상이었습니다. 이 팔찌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재이용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2020년부터 지속 가능한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coldplay.com이라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의 첫 화면은 관객들이 자전거 발전기를 타면서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이 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콜드플레이는 팔찌 재활용과 자전거 발전 이외에도 콘서트 준비부터 운영과 마무리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깊이 고심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탄소 배출량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자신들의 콘서트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교해서 약 59%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각종 공연 장비 운송으로 인한 영향의 33%를 줄였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 사례를 보면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은 여러 면에서 시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축량에 주목해보면 기존 관행대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용되는 일회용품이나 에너지량이 상당하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 또한 이 행사가 참가자들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줌으로써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파급력도 크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행사 등 축제를 개최할 때 관행대로 편리함과 즐거움만을 고려하기보다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환경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축제를 친환경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란 수송, 전기, 설비, 소비재, 폐기물, 연료,
재료 물질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영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와 마무리 전 단계를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가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을 이행하는 기본 원칙은 기획 단계부터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원천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영향이 있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행사 자체의 환경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환경 행동이나 대안 행동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시도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문화가 조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최하는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ESG 가치 실현에 동참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행사의 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사는 크게 기획과 준비를 하는 계획 단계,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 및 마무리 단계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여건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행사 운영 그룹, 가칭, 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하여 각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먼저 행사를 집중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합니다. 이 팀은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잠재적 행사 참가자 그룹이나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기획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새로운 형식의 행사 기획과 운영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사 주관기관이나 팀이 이 행사가 친환경 또는 ESG를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합의하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안에 담기는 행사의 목표 중 하나로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행사 전반에서 운영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방향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설정합니다. 연속적인 행사라면 이전 행사와 비교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몇 %를 감량하겠다거나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천 목표는 행사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비빔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2021년 일회용품 접시 대신에 뻥튀기 비빔밥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2024년에는 뻥튀기 그릇을 사용하되 비빔밥 비비기 활동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친환경 축제라는 홍보가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두 가지 환경 관련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사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팀이 작성하는 기획안에는 행사의 목표, 행사의 장소와 일시, 핵심 참가자, 행사 프로그램을 담게 됩니다. 행사의 목적과 목표에는 이 행사는 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포함하는 것에서 행사 기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규모, 장소, 참가자 수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원 소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이 행사가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의 주요 목적 달성, 효과성, 접근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 방식과 대면 방식 간의 비교 평가를 합니다. 만일 대면 행사로 결정되었고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면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담 시스템이나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등도 예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수원에서는 연극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 축제를 주관한 수원문화재단은 이 축제를 ESG 축제를 지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전체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폐기물을 덜 배출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축제장을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빨대 등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원래 있던 공간을 그대로 활용했으며 경관 조명과 불꽃도 이전 축제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축제 홍보 안내판은
폐목재를 재활용했고 펼침막은 재활용했습니다. 축제에서 배출된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에 견저 11,500리터나 줄었는데요.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897.44kg이라고 합니다. 불편함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목표를 넘어선 19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의 주제도 친환경을 다룬 것입니다. 다 함께 맞거나 다 같이 죽거나 등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가로수 가지치기 뒤 버려진 잔가지를 활용한 설치미술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사항은 장소입니다. 장소를 결정할 때는 참가자들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단거리를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숙박을 하는 경우 행사장과 숙박시설, 부대시설 간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도보 이동이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핍니다. 단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사 앞뒤 시간이나 기간에 인근 지역에서 이어지는 행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연계 안내가 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건물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가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재이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설치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 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후보 장소가 정해지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위치, 환경 수준, 회의실 수나 규모, 인프라, 관리 시스템 유무, 폐기물 관리 시스템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